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남중국해, 사우스 차이나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남중국해는 지금 현재 그 미국 편이냐 중국 편이냐 세계를 둘러 갈라놓는 갈등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남중국해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이 국제 문제에 눈을 돌려야 할 필요성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한다. 우리나라에 상당히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이런 국제 문제가 국내 문제에 상당히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국내 문제를 삼켜버릴 수 있는 그러한 큰 위협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국내 문제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국제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이 남중국해 무엇이 문제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남중국해는 중국의 지나친 과욕, 탐욕이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기존의 그 미국이 가지고 있는 헤게모니, 이 헤게모니를 그 뉴욕에서 베이징으로 옮기겠다 하는 중국인들의 야심, 또 세계의 그 주도권을 쥐고 G1이 되겠다 하는 그 욕심 때문에 빚어진 것입니다. 중국이 이러한 미국의 헤게모니에 도전하지 않을 때는 세계는 그렇게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이러한 과도한 욕심을 내기 시작한 때부터 이렇게 세계가 시끄럽고 정말 그 바람잘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이 남중국해를 자기들의 그 관할거리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1947년에 자기들이 임의로 그어놓은 구단선 9개의 그 선이 있습니다. Nine Dash Lines라고 하는 그 구단선이 있는데 이 구단선을 그어놓고 이 안에 있는 모든 바다는 중국의 관할권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남중국해의 전체 면적은 125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이 가운데 중국이 구단선 안에 들어있는 그 면적은 약 이 전체 125만 평방킬로미터의 80%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말이죠. 여러분 그런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오일도 돌아가는 연락선마다. 여러분 부산에서 관광 그 배를 타고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거기서 설명이 있을 겁니다. 배가 물이 많이 들어오면은 그 섬이 5개로 보이고 물이 빠지면은 섬이 6개로 보입니다. 그것을 오륙도라고 얘기하는데 마치 이 남중국해에도 그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빠지면은 거기에 많은 간철지, low tide elevation, 간철지라든지 암초라든지 이런 바위들이 많이 노출됩니다. 중국은 이렇게 이런 간철지, 바위, 이런 암초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여기에 준서 작업을 해가지고 인공섬을 만듭니다. Artificial Island, 인공섬을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전투기까지 이착륙할 수 있는 3km의 이착륙장, 전투기 이착륙장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여기에 말하자면 거기서 배타적인 경제 수역을 주장하는 것이죠. 여기에 직접적인 이해 당사국이 있습니다. 베트남이라든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이런 나라들은 이 중국의 주장과 직접적인 마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필리핀이라든지 브루나이라든지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은 자기들의 해상권을 주장하지도 못하고 중국의 그 압박, 무력적인 시위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그 어선을 통제하는 가운데 중국과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을 인식하고 2013년도에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 PCA라고 하는 국제기관에 제소를 하게 됩니다. 즉 인공섬과 이러한 그 자연섬의 차이가 뭐냐, 또 중국이 해상법에서 어떤 것을 위반하고 있느냐 이것을 조사해달라 하는 내용을 가지고 헤이그에 제소를 하게 됩니다. 이때
2016년 7월 12일 이렇게 3년 만에 결과를 내놓습니다. 그 판정 결과 뭐냐면은 중국에서 주장하는 인공섬의 그런 어떤 인공섬과 관련한 어떤 뭡니까 인공섬에 관련한 배타적 경제 수익이라든지 그런 관할거리라든지 이런 것은 완전히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판결을 냈는데 중국은 이에 대해서 무효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여기에서 그날 판결이 나는 그날 무력 시위를 하고 실탄 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5개 나라가 쫄았겠습니까? 실탄 사격 훈련을 여기서 한 거예요. 그리고 그 판결은 무효다. 그리고 나는 이 협약에서 탈퇴하겠다. 이따위로 협박을 한 것이죠. 이 협약은 말이죠. 이 협약은 이미 그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 1996년도에 가입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 157개국이 있습니다. 이 협약은 1982년도에 제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가입국이 60개국이 채 되지 않아서 94년도에 6개국이 됩니다. 그래서 94년도 11월에 이것이 발효되고 지금까지 해상 유엔의 바다의 헌장이라고 하는 바다의 헌법, 바다의 헌장 이렇게 불리는 EEG 즉 배타적인 경제 수역 이러한 내용도 분명히 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이것을 무시하고 있어요. 효용국이면서 이게 뭡니까? 해적도 아니고 바다 깡패 뭡니까 이게? 아무리 미국의 헤게모니를 자기들이 되찾기 위한 노력도 좋지만 법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기존에 있는 질서를 무시하고 이렇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중국이 여기 남중국해에 눈독 들이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는 경제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석유 매장량이 2천억 배럴, 우리나라 2017년도 기준으로 해서 72년치 분량입니다. 그 당시 2017년도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5번째 석유 수입국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72년 사용할 분량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오죽도안도 충분하죠. 또 천연가스도 2조 8천 입방미터나 되는 그런 많은 천연가스가 있습니다. 물동량도 수에즈 운하의 6배. 그 다음에 5.3조 규모의 해상 운송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을 불법적으로 차지해서 모든 것을 차단하고 중국이 말하자면 이 지역을 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승인을 받아야만 이 지역을 통과하고 일일이 간섭을 하겠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나라를 과거에 조공과 책봉이라는 수단으로 우리나라를 간섭하고 이렇게 괴롭힌 것처럼 말하자면 중국인들의 본성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돈과 권력. 이들은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신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이들은 뭡니까? 인간의 자유와 따라서 인간의 자유와 인간의 그런 권리 이런 것들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홍콩 국가보안법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이구르라든지 티베트라든지 이런 나라들을 대하는 거 보면은 중국이 얼마나 인권 탄압적이고 인종차별적이고 오만한 나라인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중국에 맞서야 됩니다. 비굴하게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양다리 정책 이건 오래 가지 못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그렇게 양다리 정책을 양다리 걸치는 정책을 외교 정책을 오래 하도록 가만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단을 내리고 우리는 분명하게 한편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또 6월 5일자 2020년 6월 5일자에 인도와 오스트레일리아가 군사협정을 맺었어요. 말하자면 이 태평양 지역에서 말하자면 남중국해 지역에서 우리의 군사력을 말하자면
돈 넣게 하자 이런 군사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게 지금 보면은 미국이 지켜주지 않는다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중국의 그런 포갑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하면 국제 문제에 있어서 정확한 그런 판단이 서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편을 보면은 미국과 영국과 또 유럽 또 이렇게 인도와 또 이렇게 오스트랄리아 이런 나라들이 미국 편에 서 있습니다. 중국 편은 누구입니까? 중국 편은 캄보디아라든지 또 이란이라든지 시리아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입니다. 또 가장 절친인 북한이 있죠. 김정은 절친. 이런 사람들이 중국 편입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까? 또 어떻게 해야 남중국해가 공존 바다가 됐습니까? 지금도 남중국해에 대해서 미국은 과거부터 늘 지나다니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주장은 뭐냐? 프리덤 오브 내비게이션, 항해의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군함들이 이곳을 지나갈 때마다 중국의 수십 척이 되는 군함들이 미국의 군함을 에워싸서 지류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다가 일촉즉발 서로 뭔가를 오해해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위급하고 긴박한 지역입니다. 우리는 이 국제 문제 여기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또 누구 주장에 맞고 누구 주장이 틀린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